남북 관계가 급속히 악화되는 상황에서 기독교계는 일제히 평화를 위한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무력 시위가 있을 때면 강경 대응을 요구하던 보수 기독교계에서도 평화를 강조하면서 기독교계 전반에 평화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법인주무관청을 서울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이전하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교총은 법인 이전을 계기로 공교단 중심의 연합운동 활동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과천시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이 신천지 위장포교에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과천시 의회 행정감사 결과 신천지 신도로 추정되는 인물이 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복지관에서 교육문화 강좌를 개설한 뒤 수강생 일부를 신천지 위장교회로 유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남북 관계가 급속도로 얼어붙으며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반도를 비롯해 전 세계의 평화를 염원하는 영화제가 막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밤 CBS 뉴스입니다. 남북 관계가 급속히 악화되는 상황에서 기독교계는 일제히 평화를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무력 시위가 있을 때면 강경 대응을 요구하던 보수 기독교계에서도 평화를 강조하는 등 기독교계 전반의 평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북한이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해 긴장 국면이 조성된 상황에서 기독교계는 진보와 보수를 떠나 한 목소리로 평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시국회의를 열고 현 남북 상황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교회협의회는 4.27 판문점 선언으로 어렵게 시작된 남북 화해와 협력의 관계가 물리적 폭력을 동반한 강대강의 적대 관계로 전환되는 것을 심히 우려한다면서 평화 공존을 지향해온 민족답게 모든 강경 대응을 자제하며 적대 정책을 내려놓고 평화적 수단으로 파국을 극복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우리 정부를 향해선 하노이 노딜 이후 현재 사태에 이르기까지 남북 간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한 책임을 직시하고 남북의 자주적 평화 공조 체계를 만들기 위한 획기적 전환을 모색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북측을 향해선 남북 관계를 6.15 공동선언이나 4.27 판문점 선언 이전으로 회귀하게 만드는 더 이상의 무력 행동을 중단하고 비폭력 대화와 평화의 외교 자리로 복귀하기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5.24 조치 해제와 4.27 판문점 선언 등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국회 비준 절차를 조속히 개시할 것 등을 촉구했습니다. 교회협의회는 대화와 소통, 교류와 협력 등 평화적 수단만이 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북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대북 제재를 해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라고 촉구했습니다. 북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대북 제재를 해제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전개함으로써 보건 의료를 포함한 인간 안보를 위한 상호 협력을 실천하고 남북 교류와 화해의 상징인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즉각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 보수적 연합기구인 한국교회총연합도 어떤 상황에도 평화로 가는 대로를 닦자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남과 북의 화해와 공존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한교총은 남북 화해와 공존의 길은 여전히 멀어 비록 좁고 험해도 우리는 서로 배려하며 평화의 길로 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교총은 70년 전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아들 삼고 다가올 죽음을 피하지 않으며 순교한 손양원 목사의 삶이 이 험난한 평화의 길을 열어가야 하는 우리에게 그 해답을 제시한다면서 분단의 갈등을 넘어서는 화해의 문은 용서와 사랑, 순교 정신으로만 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교총은 정부는 휴전 상태를 종식하고 평화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행동하며 주변국과 대화와 협력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여야 정당은 오직 민족의 공존과 국익을 위해 민족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해온 것을 반성하고 신뢰 회복으로 교류와 협력의 기틀을 마련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물론 우리 분노하고 실망하는 마음도 크지만은 그러나 강대강의 대결, 칼과 칼의 대결은 자멸의 길입니다. 평화로 가는 길은 험하고 멀지만은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북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노력들을 해서 그 길로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거엔 북한의 무력 시위가 있을 때면 기독교계가 양측으로 나뉘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냈었지만
이번엔 평화의 소중함을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바라는 기독교계의 일치된 목소리처럼 남북이 갈등을 넘어 화해와 평화로 나아가길 기원합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오늘 문화체육관광부로의 법인 이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교총은 법인 이전을 계기로 공교회 중심의 연합운동에 박차를 가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법인 주무관청을 문화체육관광부로 이전한 건 지난 3월. 한교총이 문체부로의 법인 이전을 시도한 이유는 한교총에 속한 대부분 교단이 문체부 소속 법인이고 정부의 보수교계 창구 역할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소속보다 정부 산하인 문체부 소속이 수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법인 이전 감사 예배에는 한교총 공동대표회장인 김태영 목사와 류정호 목사, 문수석 목사,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축하했습니다. 설교를 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한국교회가 본질을 회복해 하나님의 길을 가야 한다며 세상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 교회가 더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더라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우리가 순종했더라면 이 사회가 존경하고 존귀 여김 받는 우리 기독교가 되었을 터인데, 그러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길 때 이런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문화체육관광부 박양호 장관은 축사를 보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교회의 노력에 감사하다며 문체부로의 법인 이전을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방역 대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교계를 잘 이끌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너무나 잘 해주셨던 것처럼 조금 더 조심해 주십사 하고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한교총이 법인 이전을 완료함에 따라 정부의 보수교계 창구 역할은 한교총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이자 보수연합기구 대표 역할을 해왔던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지난 몇 년 동안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기총은 전광훈 목사가 대표회장이 된 이후 이딴 정치적 발언 등으로 위상 하락을 자초했습니다. 더구나 법원은 최근 전광훈 목사의 대표회장 직무 정지와 직무 대행을 선임하는 등 한기총의 입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교총은 법인 이전을 계기로 공교회 중심의 연합운동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과천시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이 신천지 위장포교에 사용된 정황이 과천시의회 행정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신천지 신도로 추정되는 인물이 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복지관에서 교육문화강좌를 개설한 뒤 수강생 일부를 신천지 위장교회로 유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과천시 복지 예산의 일부가 간접적으로 신천지 위장포교에 사용된 사실이 복지정책과와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류종우 시의원은 전임 시장 시절이던 201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유대인의 자녀교육법으로 알려진 하브루타 강의가 신천지 위장포교에 활용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시 복지 예산 수백만 원이 강사료로 지급된 사실도 지적했습니다. 하브루타 교육법, 청소년 진로 탐색 프로그램, 하브루타 전문가 과정 등 형 강사가 과천시의 예산을 받아가면서 과천시 시설을 이용하면서 교육을 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맞지요? 하브루타 강사 현모 씨가 신천지 위장교회로 인도하는 이른바 추수꾼 역할을 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류 의원은 현모 강사가 수강생에 대한 개인정보를 파악해 포교 대상을 물색한 뒤 이른바 신천지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입사귀를 붙여 시민들을 신천지 위장교회로 가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씨는 강사에 의해서 하브루타 강좌를 듣는 과정에 D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인 교육과 12지파 얘기를 들으며 신천지 교육을 밟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문용어로 추수꾼이라고 합니다. 과 D를. 해당 주무부서는 당시 학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 하브루타 강좌가 개설됐고 신천지와의 연관성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포교 활동을 한 게 이제 인지가 되면
그때는 알 수 있지만 이 사람이 포교 활동을 위해서 뭘 했든지 그런 거는 미리 사전에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지를 한 순간에서는 조치를 할 수는 있겠죠. 과천시의회는 코로나19 사태로 폐쇄적인 이단 신천지의 실체가 드러난 데 이어 시에서 운영하는 복지관과 여성비전센터에서 신천지 위장포교 정황이 적발됨에 따라 과천시에 등록된 단체와 소모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의원들은 시청 집행부에다가 관내에 있는 모든 동아리에 대해서 이제 전수조사를 이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만약 의심이 되거나 혹은 이제 그 전수조사하고 그리고 이제 저 연대랑 이제 한번 크로스 체크를 해서 의심이 되는 동아리는 이제 좀 더 깊게 들어가면서 이런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이 없도록 행정을 관리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복지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단 신천지가 관공서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이용해 포교 대상을 물색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최근 남북 관계가 급속도로 얼어붙으면서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반도를 비롯해 전 세계적인 평화를 염원하는 영화제가 막을 올렸습니다. 평창 국제평화영화제를 이빈나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제2회 평창국제평화영화제가 다시 평화를 주제로 개막했습니다. 지난해 평창 남북평화영화제라는 이름으로 첫 선을 보였던 영화제는 올해엔 남북 대신 국제영화제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지향하는 영화제의 정체성은 유지하되 다양한 국제적인 이슈들을 아우르며 전 세계적인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수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일상이 파괴되었고 또 이제 인종 갈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평화를 위협하는 다양한 이제 문제들이 전 세계에서 생기고 있잖아요. 작년에 남북 평화 영화제를 치른 후에 그러니까 이 남북 문제라는 것도 결국 전 세계의 어떤 평화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고 그 중에 하나라는 그런 인식이 들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큰 평화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영화제를 치르자라는 그런 생각으로 영화제 문성근 이사장은 개막사에서 코로나로 인해 깨진 평화로운 일상을 회복하길 바라는 마음과 남북 관계의 평화를 염원하며 영화제의 주제를 다시 평화로 전했다며 관객들과 함께 다시 평화를 외쳤습니다. 우리 영화제의 이번 슬로건은 다시 평화입니다. 코로나로 멈춰선 세상, 그리고 인종 갈등으로 시위가 이어지는 세상을 보면서 다시 평화를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다시 멈춰서는 남북 관계를 보면서 이 다시 평화가 이렇게 간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화제는 우리 모두 함께 개막을 선언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올해 영화제의 개막작으로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원자폭탄 개발에 결정적 역할을 한 폴란드 출신 천재 수학자 스타니스와프 울람의 회고록을 바탕으로 제작된 독일 영화 어느 수학자의 모험이 상영됐습니다. 이번 영화제의 평양 시네마 섹션에선 존 마지오 감독의 끝나지 않은 전쟁 등 한반도 분단 상황과 북한 현실을 전하는 5편의 영화를 선보입니다. 이 밖에도 이번 영화제에선 평화와 상생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전 세계 34개국 96편의 영화를 선보입니다. 또 유소년과 함께하는 평화 아카데미와 6.15 공동선언 20주년 기념 사진전 등 평화의 길을 모색하는 다양한 연대 행사들이 마련됐습니다. 올해 영화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좌석 간 거리 두기와 발열 확인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킬 예정입니다. 평화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제2회 평창국제평화영화제는 이곳 강원도 평창 일대에서 오는 23일까지 진행됩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부산 소망교회와 뉴욕의 참전용사회가 한국전쟁 70주년을 기념해 평화행진을 진행했습니다. 영화 아이캔올리 이매진의 전국 시사회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부산 소망교회와 뉴욕 참전용사회가 주최한 한국전쟁 70주년 평화행진이
유엔 참전기념탑 앞에서 열렸습니다. 평화행진 행사는 유엔 참전국 22개국의 참전 용사들을 기리고 평화 통일을 염원하고자 1998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70년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완전한 통일이 되지 못했고 또 남과 북이 총을 겨누고 있는 이 현실에서 정말로 마음이 답답하게 그렸습니다. 빨리 통일의 그날이 오고 우리 자유민주국가로서 대한민국이 굳건히 바로 서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북한을 바라보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저 북한 땅을 살려 구원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 그것을 주시옵소서. 이제 또한 평화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남북의 통일이 꼭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영화 I Can Only Imagine의 대구 시사회가 열렸습니다. 시사회를 마친 관람객들은 영화에 담긴 아름다운 찬양곡들과 은혜로운 내용에 감동받았다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좋은 영화 관람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요. 어떻게 그 안에서 기독교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It was a pleasure to just see how God works in through this person's life and how much prayer is actually a really powerful thing and to have a one-on-one connection with God. So. 영화 I Can Only Imagine 시사회가 청주에서도 열렸습니다. 시사회 참석자들은 화해와 용서, 치유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됐다며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이 무엇인지 경험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내륙 지방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32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평화로운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